안녕하세요, 미소아빠입니다.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들으면 나도 주식이나 살까?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.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주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래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. 오늘은 그 5가지 편견과 진실에 대해 포인트만 짚고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주식은 도박이다. 우리가 주식하면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가 아닌가 싶은데요. 주식과 도박이 왜 다른지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주식은 기업의 지분을 의미하는데요.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100만 원인데 나의 투자금은 40만 원이다. 그럼 난 이 기업의 40%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. 지분이란 이 기업의 40%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. 고로 기업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의 40%도 내가 갖게 되는 거죠. 당연히 손실도 생기면 그 손실에 대한 40%도 내가 짊어지고 가게 되는 거고요. 나는 투자를 했고 이제 이 기업의 40% 주인이 되었어요. 그러면 이 기업의 40%는 내 소유라고 증명할 증표가 있어야겠죠?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.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은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소유권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주식은 내 자신이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만 않을 뿐 내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. 그 수익이나 손실이 50% 또는 100% 될 수 있고 모든 책임은 투자자한테 있어요. 반대로 도박은 쉽게 말해서 지는 놈 꼴 뺏어서 이기는 놈한테 주는 건데요. 이 과정에서 가치라는 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내가 사업 능력, 즉 자금 또는 경험이 부족하여서 내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기업의 사업에 투자하는 행위가 주식이라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식을 통해서 난 사업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아직도 주식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다음번에 주식, 채권, 그리고 배당은 무엇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.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가시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떨어지면 언젠가 반드시 올라간다. 일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주식 차트 1년 주기를 보며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경우 잘 샀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월가에서는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고 하는 자는 오직 다칠 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히 주식 거래 가격만 비교하고 주식 매매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. 예를 들어서 2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할게요. 첫 번째 A라는 주식은 작년에 5만원이었던 주식이 현재 만원이 됐고요. 두 번째 B라는 주식은 작년에 5천원이었던 주식이 현재 만원이 됐어요. 두 주식은 기업의 가치와 요소는 모두 다 같다는 가정하에 구독자님은 어떤 주식을 사시겠어요? 제가 맞춰볼까요? 첫 번째? 맞았나요?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첫 번째 주식을 매수하실 거예요. 작년에 한 주에 5만원이었으니 그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죠. 실제로 저도 뼈아프게 겪었던 일이고요. 일단 내가 주식을 사려는 기업이 현재 주식 가격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, 거품은 아닌지, 그 기업의 가치를 알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세요. 어떻게 하냐고요?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익 보고서나 회의록, 경쟁 상대, 리스크 요인 이런 여러 가지들은 각 기업 웹사이트 Investor Relations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. 이것도 귀찮아요?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.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로 올라간 주식은 반드시 내려간다.
물리 법칙은 주식시장에 적용되지 않아요. 예로 들면 Berkshire Hathaway 주식 가격을 보면 30년 전에 700만 원 정도 했었던 주식 가격이 몇 년 후에 1,700만 원이 되었고 지금은 약 3억 4천 정도인데요. 물론 중간중간에 주식 조정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 가격이겠죠? 능력 있는 대표나 운영자들이 기업을 운영하면 기업이 성장하지 않을 이유도 없겠죠. 항상 주식 사기 전에 운영자 배경을 꼭 조사해보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로 주식시장은 부자들과 증권 중개인들만을 위한 것이다. 많은 증권 조언자들이 본인은 주식시장에서 때에 따라 알맞게 대처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. 그리고 많은 시장 전망들도 정확하지도 않아요. 그냥 그럴 것이다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것이죠.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증권 시장 전망, 그리고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경제 전망이나 앞으로 투자해야 할 지역 또는 산업 알려주는데 많이 빗나가더라고요. 요즘엔 인터넷 덕분에 전보다 훨씬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. 전에는 증권가에만 들어가던 데이터들도 요즘은 모든 개개인들도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절대 정보에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투자하려는 회사를 깊게 파보세요. 그러면 기업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믿음도 생겨서 내가 보유하는 주식이 혹시 단기간에 떨어지더라도 더 매수를 하거나 감정 컨트롤하기 더 쉬울 거예요. 그리고 이제는 주식 거래 수수료 역시 없는 거래소가 많고 몇 가지 질문지에 답만 해도 펀드를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쉽게 투자할 수도 있어요. 역시 이 주제도 후의 영상에서 다룰 생각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아는 게 낫다. 보통 우리는 뭐라도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차라리 모르고 경험으로 쌓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다만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소액으로 적어도 2-3년 동안 꼭꼭 경험을 쌓으세요. 왜냐하면 조금만 안다는 게 잘못해서 결국 다른 투자자들 뒷공무니만 쫓아갈 수도 있거든요.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. 시간과 노력 없이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.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지금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나 상품의 브랜드를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. 그리고 그 브랜드의 주인이 되세요. 만약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배워야겠죠. 우리가 차를 혼자서 고칠 수 있다면 굳이 정비소에 뭐하러 가겠어요. 혹은 할 줄 알더라도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? 저는 뭘 돈 주고 하는 게 싫기 때문에 가능한 직접 배워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. 그래서 이 채널은 그동안 제가 배운 자산관리에 대해 기초 지식을 드리는 채널이에요.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